안녕하십니까. 우유군 검정 결과를 활용한 사양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김현진입니다. 오늘 내용은 주로 인터넷을 통한 사양관리 방법을 효율화하기 위한 검정 결과 활용 방법을 이론적인 실제 사양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서 검정 사업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용력 검정 사업을 통한 젖소 능력 향상과 생산성 경영 효율화입니다. 두 번째고 후대 검정 사업을 통한 개량 효과 증진이고요. 이런 결과를 통해서 농가의 수익 증대, 생산성 향상, 더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목할 수가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저소가 섭취한 사료를 우유 생산과 관련된 대사적인 반응의 기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섭취한 영양소는 간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유선세포로 공급을 하고 유선세포를 통해서 비유가 일어나는 이런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섭취한 영양소의 함량과 균형, 배설된 생산물의 특성 이런 것들과 같이 균형 잡힌다면 가장 합리적인 사양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생산성이 섭취한 영양소에 비해서 과잉 생산의 경우에 잠재적인 대사 이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번식장애, 그 다음에 생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비유지속성 저하 등이 한 예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섭취한 영양소에 비해서 생산성이 낮을 경우에 과잉된 영양소는 체내에 축적되고요. 이것들로 인해서 과비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다음 산차에 번식장애, 분만장애, 대사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특히 영양장애와 관련된 가장 깊은 생산성의 저하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불균형인 상태가 오래 지속할 경우에 젖소의 경우에는 생산성을 지속할 수가 없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를 수 있고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극한적인 상황에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젖소의 비유 곡선을 보시는 바와 같이 분만 후에 지속적인 우유 생산성이 피크를 지나면서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이 과정에서 유지방과 유단백은 감소와 다시 점진적인 증가, 회복을 보이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들은 사양관리 방법, 사육 환경, 가축의 질병, 젖소의 질병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요. 일반적인 젖소의 유지방, 유단백의 함량은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급여사료의 여러 방법, 산차, 비유 일수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육력 검정 결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대사적인 반응 결과는 질병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질병 양상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사전에 인지한다면 젖소가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생산성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추위 과산증에 의한 젖소의 대사적인 반응은 비유 특성, 특히 우유의 성분을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이것 외에도 반추위뿐만 아니라 배설되는 분의 특성을 가지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분은 매뉴어 스코어로 3 정도,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두께가 약 2.5cm 정도, 직경이 약 한 10cm 정도 되는 크기의 분 배설되는 영상을 가진 가장 권장할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사료 단백질과 우유 중의 요소태 질소의 함량인 MU의 농도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사료 중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짐에 따라서 MUN 수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검정 성적에 나타낸 MUN과 우유 단백질 함량에 따른 여러 가지 평가 방법에 근거해서 사료 중의 에너지와 단백질의 균형 정도를 평가하고요. 가장 적정한 우유 단백질 함량과 MUN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권장할 만한 수준은 약 12mg에서 18mg의 MUN 수치를 권장하고 있고요. 단백질 과잉일 경우에, 에너지 부족일 경우에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느냐는 한번 보시면 잘 이해되실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관리 항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검정 결과와 어떻게 융합을 하고 어떻게 사양관리 방법을 개선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내에서 젖소 개량 사업소를 통해서 매달 평가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사양관리 결과와 우유 성분 결과들을 종합하고 평가하는 시스템들이 도입되고 있고요. 이 결과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고 평가하고 사양관리에 접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저소계량사업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검정번호, 검정월,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목장과 본인의 목장의 결과들을 실시간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결과들을 누적을 통해서 실제로 개선 방향을 설정한다거나 또는 지금 과거에 나왔던 여러 가지 결과들을 초래했던 요인들을 평가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검정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13개월 과거 우군 성적을 현 월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우유 생산성의 변화, 유성분의 변화, 최세포수의 변화, 그리고 번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 자료에서는 과거 성적 중에 특히 여름철 사양관리 방법이 어떻게 합리화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지난 과거 여름철 6, 7, 8월 달에 유성분 변화를 평가하면서 환경관리, 음수관리, 더위 스트레스 관리가 최적화되어 있느냐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월에 분만한 개체가 차기 월에 어떤 유성분에 농가 성적에 영향을 미쳤느냐를 판단함으로써 그 개체 중에 대사성 질병이 이루어졌던 그 특성들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검정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개체 정보는 특히 유성분뿐만 아니라 유량의 변화, 여러 가지 특성들을 볼 수 있는데요. 본 슬라이드에서는 젖소가 가지고 있는 특히 홀스타인 종이 가지고 있는 비유 특성 중 유단백과 유지방 함량의 변화가 사양관리 방법, 특히 영양소 공급 방법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결과들이 예를 들어서 유지방이 낮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유지방을 향상을 시킬 것이냐, 유단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검정 결과와 사양관리 형태, 평가 결과들을 도출을 하고 그 결과들을 개선 방향을 본 슬라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유지방이 3.5라고 한다면 사양관리 방법 중에 조섬유가 부족한 건지, 단백질이 과잉인지, 지방 공급량이 특성의 변화가 지금 현재 유지방을 향상시키기에 오히려 저해 요인이 작용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평가가 된다면 개선 방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합리적인 사양관리 방법은 젖소에게 급여되는 사료의 섭취량을 극대화시키면서 물론 그 사료에 있어서는 균형된 조농비가 에너지 단백질의 비율이 비타민 미네랄의 함량이 각각의 균형된 사료를 공급하고 그것들을 최적화할 수 있는 환경을 급여할 수 있는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검정 결과는 현월에 나타나는 개체 정보를 통해서 차기 산차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인 개체, 특히 지금 현재 권유 기간에 있는 개체와 분만 직후에 있는 개체, 특히 현재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잠재적으로 문제가 있는 개체를 구분하는 방법들이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만 직후에 검정 성적에서 유량과 유성분, 특히 유지방과 유단백의 함량을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케토시스가 문제가 있는지, 유혈에 문제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한 차기 산차에 문제가 되는 개체들은 대체적으로 전산차의 유량이 높거나 전산차의 비유 일수가 길어서 번식장애로 인한 문제가 초래됐던 개체, 특히 이런 개체의 경우에는 과비 우려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개체들은 분만 직후에 지방간 케토시스를 초래하게 되고요. 사망에 이르거나 도태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육칸에서 차기 산차에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개체라면 이런 대사장애, 도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건육칸의 관리, 건육기관의 사양관리 방법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검정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활용 방법은 각 개체에 대한 과거 성적과 과거 유성분 특성, 비유 특성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한 개체에 대한 과거 비유기별, 비유 산차별, 유성분의 변화를 양상을 그래프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 슬라이드에서 제시된 개체의 경우에 분만 후에 약 4개월간 평균 유지방 함량이 3.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분만 직후에 영양소 섭취량이 부족 또는 농사료 과잉으로 인한 비유 특성들, 대사적인 장애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고요. 이런 결과들은 과산증과 번식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체 정보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체는 과거의 생산 이력이라든가 특성들을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검정 성적 결과를 목장을 평가를 하고 유성분의 결과들을 비교 분석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로서 각 농장에서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개체에 대한 정보를 통합을 하고 비교 분석함에 있어서 산차별 분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체세포와 관련된 유방염과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체세포는 평균 20만이 1등급이라고 하지만 개체별로 본다면 20만 이상의 개체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개체가 비유 일수별로 언제 나타나느냐라고 본다면 사양관리 부분에서 면역력 저하냐, 착유 위생이라든가 기계적인 방법에서 오류가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진단을 가능할 수 있고요. 물론 어떤 개체든지 비유 초기, 비유 중기, 비유 말기 체세포 수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 반면에 또 너무 높게 오랫동안 지속하는 개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목장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비유 71령 이하에서는 체세포 수가 50만인 개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유 중기 100일 이상에서 약 한 3두 정도의 체세포 수가 높은 개체가 보이는 것으로 봐서 사양관리 부분에서 보다는 환경관리에서 불량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바닥관리 위생, 톱밥 위생, 환경관리 위생 이런 것들이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비유 일수별 유단백 함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유 중에 단백질 함량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특성은 상징적으로 비유 지속성, 번식과 관련된 번식장애 유무, 그리고 젖소의 건강, 특히 면역력과 관련된 부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분만 후 젖소의 우유 중의 유단백 함량은 특히 초유를 제외한 첫 번째 검정 성적 또는 71령 미만의 유단백 함량은 비유 지속성과 난포의 성숙, 번식 장애, 번식 효율, 그리고 면역력 증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료 중의 단백질과 에너지의 이용 효율, 그리고 공급 방법의 균형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우유 중에 비유 일수별 MUN 수치, 요소태 질소 함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본 목장에서는 평균 권장 수준인 12에서 18mg 사이에 거의 대다수의 개체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비유 일수 71령 미만에서 평균 MUN 수치가 약 14 정도를 유지한다면 현재 공급하고 있는 사료의 또는 개체별 급여의 에너지 단백질 수준은 지금 현재 균형 잡혔다고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비유 중기 이후에 오히려 MUN 수치가 18mg 이상인 개체가 오히려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비지속적인 우유 생산성을 위한 농사료 섭취량, 농사료의 단백질 공급량이 좀 지속적으로 높아졌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MUN의 개선 방향, 각 목장에서 나타나는 개체별 개선 방향은 사료 중의 에너지와 단백질의 함량, 그리고 지금 현재 소의 건강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바디 컨디션 스코어를 비교해서 종합적인 개선 방향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우유 단백질 함량과 MUN 수치에 따른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상단에
MUN 수치도 높으면서 유단백 함량도 높은 이런 개체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유중기 이후에 NOG 단백질 과잉, 특히 과비대상우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개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NOG 단백질 공급량을 BCS에 비례해서 낮춰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래쪽 하단에 있는 유단백 함량도 낮으면서 MUN 수치는 12mg에 근접해 있는 약 한 3두 정도의 개체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유 초기 우군으로서 유단백 함량과 MUN 수치를 높은 쪽으로, 그래서 에너지 단백질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런 MUN 수치와 유단백 함량의 결과, 바디 컨셔스 스코어에 대한 평가 결과들이 종합적으로 제시되고 평가된 후에 사료 관리 방법, TMR의 설계 기준, 급여 개선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슬라이드에선 개체별 유성분 결과를 종합적으로 체세포수, 유지방, 유단백 함량, 유지방과 유단백의 비율, 그리고 고용물의 함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개체별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인 개체와 현재 이상이 있는 개체를 구분할 수 있는 팁을 제공하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단에 있는 두 개체는 평균 고용물 함량이, 유성분의 고용물 함량이 8.5 미만입니다. 이 경우에 비록 유량은 높지만 비유 초기 때 건물 섭취량이 부족한 그 원인에서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건물 섭취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 방향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하단에 있는 개체를 보면 유성분에서 유지방 함량이 낮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개체의 경우에는 현재 MUN 성적과 유단백 함량을 비교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과산증, 농우사료 과잉으로 인한 반취 과산증이 초래될 수 있는 문제가 제시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체세포수, 특히 면역력 저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대사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모든 개체가 한 항목에서 이상이 있다고 해서 질병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체세포수, 유성분의 변화, 유성분의 비율, 고용분의 함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중복되고 있는 항목들이 많은 개체일수록 집중 관리, 집중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슬라이드는 검정 결과를 활용해 목장의 사양관리 방법, 관리 방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월의 분만 대상후, 현월의 권유 대상후 또는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분만 예정 우의 경우에 도다 먹이기를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번식 성적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목장에서 나타내고 있는 번식 효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관리 대상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분만 후 착유일수, 권유일수, 그리고 발정 재기일수, 수정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5두의 경우에 평균 권유 일수가 60일 이상인 개체, 평균 착유 일수가 400일 이상인 개체, 그리고 발정 재기 일수가 100일 이상인 개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체의 원인을 분석한다면 여러 가지 사양관리 개선 방법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본다면 비유 초기의 비유량에 비해 영양소 공급, 영양소 섭취 수준이 현격히 저하되는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우유 생산량 과잉으로 인한 조기 권유, 그 원인으로 권유일수가 길어진 원인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양관리 방법에서 권유를 오래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들은 결과적으로 비유 지속성, 분만 후 임신까지에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번식 효율의 저하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목장에 적용하고 있는 개량 방법이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 어디에 얼만큼 어떤 효율을 보여주는 결과를 본 슬라이드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첫 번째, 아비 정액별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정액의 종류, 거기서 태어난 암소의 현재 현황, 그리고 개체별 비유 능력들을 평가할 수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어미에 대한 정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사육되고 있는 소 개체 중에 비유 능력이 우수하고 생산성이 경영 효율화가 번식 효율이 우수한 개체가 있다면 그 개체에 대한 혈통과 가계 정보를 이용을 해서 향후에 그 목장의 개선 방향, 도태 방향, 지속적인 개량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개체가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어미와 관련된 혈연 관계에 있는 개체들을 집중 개량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을 때 본 자료를 활용하면 유익하게 개량의 효과를 증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검정 결과들은 농가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주로 설명드렸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검정성적 종합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결과는 산차별, 비유 일수별, 유량 유성분의 표준 편차와 변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실제 농가가 적용하고 있는 사양관리 방법이 적절한지, 좀 더 개체 관리를 집중해야 되는지, 좀 더 사양관리 방법을 확대해야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각 항목별 변이 개수인 CV 값이 10% 이상인 경우에 개체별 급여량, 개체별 관리 방법이 집중화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검정성적의 종합기술분석표입니다. 이 종합기술분석표는 목장의 현황, 사양관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인데요. 향후 개선 방향,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영양소 공급 방법, 관리 기술,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체별 비유 특성 평가에서 평균 비유 최성기에 도달하는 일령, 그 최성기에 도달한 유량을 얼마 동안 유지하느냐라고 하는 비유 지속성 평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 제시된 문제 있는 개체, 특히 평균 피크 도달 일령이 50일 미만인 개체와 평균 비유 지속성이 95% 이하인 개체를 집중 관찰함으로써 그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정액을 선택하거나 사양관리 방법을 제시할 때 중요한 관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목장의 월별, 유성분, 비유 일수, 개체별 비유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각 목장의 생산성은 모두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지방이 4.0인 개체에 50kg 나오는 유량과 유지방이 3.5인 개체가 50kg 나온 유량이라면 같은 생산성을 보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성분을 보정한 보정 유량을 비교 분석하면 실제 각 목장의 개체별 또는 시기별 생산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본 슬라이드에서 제시되는데요. 우선 FCM, 유지방을 4.0으로 보정한 유량일 경우에, FPCM, 유지방과 유단백 3.3으로 보정한 유량일 경우에 각각의 FCM과 FPCM을 같이 비교 분석하면 목장에서 생산된 유량뿐만 아니라 목장별 생산성을 비교 분석할 때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 목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체는 비유 일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 초기에 50kg 나오는 개체와 비유 중기에 50kg 나오는 개체가 동일한 생산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유 일수를 150일로 동일시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어떤 개체가 어떤 목장이 높으냐가 생산성이 향상이 됐느냐 낮으냐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ECM이라고 하는 보정 유량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 ECM 유량은 그 목장에서 가장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생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유일수 150일은 피크를 지나고 피크 때 유량과 동일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ECM 유량이 변화가 있다면 그 목장의 개체별 생산성의 변화 또는 개체별 우군 분포의 변화가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CM 유량이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다면 대사성 질병으로 인한 경산후의 도태, 비유 최성기에 있던 개체의 급격한 유량 저하 이런 문제로 인한 ECM 유량의 감소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목장의 생산성은 ECM 유량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느냐,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느냐, 현재 감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추세를 평가를 하면 향후 1년 이내에 생산성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본 슬라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전 월의 검정 결과와 현 월의 검정 결과를 직접 비교 분석하면서 유량이 급격한 변화, 유성분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본다면 그 월의 소의 건강 상태, 사료 변화, 관리 방법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 유량이 약 4% 이상 변화가 왔다면, 특히 급격한 감소가 나타났다면 섭취량의 저하, 질병, 다른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성분의 변화, 특히 유지방의 변화가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사료 섭취량 뿐만 아니라 유량에도 영향을 받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제시된 3두의 경우에 평균 유량 생산성은 전 월에 비해 10% 이상 감소된 개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체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현재 유량이 감소했는지 또는 앞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시 향상을 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개선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검정 성적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 많은 기초 데이터를 어떻게 통계적인 기법으로, 어떻게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사양관리 방법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컨설팅 방법에서 검정 성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검색과 개선 방향 제시, 문제점 도출, 그리고 생산성의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효율화된, 과학화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유분 검정 결과를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화, 두 번째는 고농력의 생산 수명 연장, 목장의 경쟁력 강화, 세 번째로는 개량의 속도를 증진하고 고농력 우군을 생력화할 수 있는 개량 효과를 증진하는 이런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목장의 생력화, 목장의 경영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리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정 결과를 활용한 사양관리 방법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경청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